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자,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스템, 즉 미국과 한국의 학년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한 거는 저의 자녀 교육 때문에 만든 건데,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입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석사, 박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대학원 가는 타임라인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걸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초등학교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여기 지금 제가 나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만 나이입니다. 자, 만 나이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만 나이 7세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미국은 미국도 사실 한국이랑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은 뭐든지 한국보다 만 나이로 6개월이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새로 해가 바뀌면서 한 2월쯤에 입학을 하잖아요. 뭐든지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8월 입학입니다. 8월 뭐든지 8월 입학이에요. 8월. 자, 왜 8월 입학이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뭐 한국도 그렇고 과거에는 다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가 이제 굉장히 바쁜 그 시즌을 피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자녀들이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농사 지을 때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그런 농사 바쁜 일이 다 끝난 후에 한가해질 때 입학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8월부터 농사 일들이 좀 한가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농사 일들이 좀 있다가 8월부터 한가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관리할 게 별로 없고 그 다음부터는 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는 농사 짓는 가정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농사에 많이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2월 새학기 시작이고 미국은 8월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 6세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의 1학년이랑 한국 초등학교 1학년이랑 6개월 차이가 난다. 미국이 6개월 더 빨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시면서 자녀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미국도 유치원이란 개념이 있어요. 킨더가튼이라고 하죠. 킨더가튼. 자, 킨더가튼 개념이 있는데, 이 킨더가튼은 미국에서 보통 초등학교의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님의 자녀가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슨 초등학교 다니겠죠. 자, 초등학교는 영어로 엘리멘터리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엘리멘터리 스쿨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초등학교는 6개월 빠르다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의 초등학교 즉 엘리멘터리 스쿨에는 킨더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즉 무상교육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초등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초등학교에는 이 공립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통 우리 자녀가 유치원 다닌다 할 때 이제 킨더가튼 다닌다고 하는데, 이 킨더가튼이 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끼리는 우리 아들 딸 킨더 다녀요 그렇게 합니다. 킨더라고 그냥 앞에 요 발음만 해가지고 킨더 다녀요 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립초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빵학년이죠. 영학년인 거예요. 1학년 전에 유치원 과정이 있고 공립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의 무상교육으로 이제 킨더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공립교육이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깨끗이 좀 치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킨더가튼이랑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킨더가튼, 즉 공립학교의 유치원 가죠.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이 만 5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보시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프리케이. 우리 아들 딸 프리케이 다녀요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K가 킨더가튼의 약자입니다. 자, 프리란 뜻은 뭐냐면 뭐뭐 이전이란 뜻이죠. 즉 프리케이의 뜻은 프리킨더가튼이란 뜻이에요. 즉 유치원 전 과정에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프리케이는 공립교육이 아닙니다. 사교육이에요. 그러면 왜 저걸 보내냐면 내년에 예를 들면 만 5세가 돼서 유치원에 들어간다고 쳐봐요. 만 5세 뭐 8월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애가 들어가서 바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 4세 8월부터 보통 이제 미국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프리케이에 보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에요. 이게 일종의 학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프리케이를 보냅니다. 근데 프리케이 되게 비싸요. 자, 킨더가튼부터는 뭐라고 그랬죠? 미국은 초등학교 무상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교육의 일환인데 이제 프리케이는 사교육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자녀들 풀타임으로 보내면 뭐 한 달에 2,000불에서 3,000불 깨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 애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좀 이제 가정용편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엘리멘터리 스쿨에 병설 유치원부터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집에서 키워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좀 부유한 가정들은 이제 유치원 보내기 전에 프리케이로 이렇게 일종의 어린이집 사교육을 시킵니다. 2,000불에 3,000불 정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한인들이에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자, 한국 사람 하면 교육하면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학벌 사회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대부분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프리케이 다 이렇게 2,000불씩 내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게 많아, 한인들이. 왜냐면 봐봐요, 한 달에 2,000불이면 이거 한국 돈으로 대충 하면 200만 원이 넘어요. 이 집안의 수입에서 매달 200만 원씩 그 만 4세짜리 꼬마애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다들 보내고 싶죠. 그래서 뭐 알파벳이라도 좀 배우고 오고 영어라도 조금 배우고 오고 유치원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애가 똑똑해질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내고 싶어 하는데 매달 2,000불씩 깨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는 집은 당연히 2,000불 뭐 별거 아니죠. 한 달에 뭐 200만 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없는 집에서는 이거를 보내려면 돈이 너무 뭐 비싸니까 못 보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그래서 한인들 사이에서 요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빈부격차가 나는 집들은 요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리케이가 또 굉장히 럭셔리 프리케이가 있어요. 럭셔리 프리케이가 있고 그냥 평범한 프리케이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0불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0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여기서 미국 대기업을 또 남편이 다느냐 안 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왜냐면 미국 대기업의 이제 복지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프리케이 같은 교육을 할 때 세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회사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걸 도와준다기보다는 회사에서 그 프리케이 보낼 수 있는 계좌 그 계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미리 저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저축돼 있는 돈을 가지고 프리케이 페이를 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프리케이 가지고 미국의 한인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이 빈부격차의 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프리케이 전에 자 유치원 가기 바로 전 단계를 프리케이라고 했죠. 프리케이 전에
프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프리K 가기 전에 또 하는 사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학벌사회고, 한국인 하면 학벌사회, 학벌사회 하면 한국인이죠. 미국까지 와서 학벌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킨더가튼부터 그냥 보내고, 돈 조금 있는 애들은 프리K 정도까지 보내고 마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이 프리스쿨까지 보냅니다. 이 만 2세, 3세의 사교육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월 2,000불 이상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 나와가지고 몇 주 안 된 애기도 타가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엄마가 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맡기는, 이제 제가 좀 지워볼게요. 자, 널서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널서리는 보통 아주 어린 갓난아기, 난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굳이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되면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널서리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결국 이 널서리와 프리스쿨 다 합쳐서 데이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데이케어라고 하면은 뭐냐면, 낮 동안 엄마가 직장 생활하는 경우 이제 맡아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널서리, 프리스쿨 다 데이케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데이케어에 보통 이제 맡긴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국 기준 데이케어에 맡기는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워킹맘 같은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K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좀 교육을 좀 하고 싶은 조금 있는 집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여자가 일을 안 하는 집안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K 살짝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킨더가튼 공립 교육 해주고, 요게 이제 보통 미국인들의 루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국인들은 거의 여기 있는 걸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초등학교, 자, 그레이드 1, 자, 한국보다 6개월 먼저 시작한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그레이드 6까지 있습니다. 6학년까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한국이랑 똑같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 대학교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학교가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7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라고 보면 되고, 그레이드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4년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 자녀 초1입니다. 뭐 중1입니다. 고1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고1이라는 말을 안 써요. 고1은 그레이드가 9학년이 고1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고1, 고2, 고3, 고4까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식 표현으로 뭐 고4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레이드 12학년이요 하면 이게 한국의 고3인 거야. 그 뭐냐면 고3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그 마지막 학년 그레이드 12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미국은 보통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있어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같은 이제 하이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학교 과정을 주니어 하이스쿨이라고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옆에 이제 보시는 SSAT나 이제 SAT, ACT, 뭐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일종의 검정고시, 그거에 그 중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검정고시, 그런 거를 말하는 과정인데, 이제 검정고시 같은 거를 왜 미국에서 많이 하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자녀를 보내는 그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따게 하는 게 미국에서 좀 유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공교육이란 거는 무신론적인 교육을 합니다. 무신론적인 교육.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파블릭하게 종교를 떠나서 제네랄한 교육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공교육은 무신론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라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무신론적인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 지도교수예요. 제 박사 때 지도교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 지도교수님이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무신론적인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뭐 진화론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뭐 동성애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공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그분도 기독교인이어가지고 자녀가 그런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받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박사 때 지도교수 같은 경우는 자녀를 중고등학교에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자녀가 넷이나 계셨는데 넷 다 중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홈스쿨링을 한다면 이제 검정고시 과정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직접 가르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홈스쿨링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미국의 대학교 시스템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의 주요 대학교 4년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다 미국 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미국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일본식 교육이거든요.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특히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앞에 칠판 있고 뭐 여기에 국기 걸려 있고 여기에 HR 뭐 막 나와 있고 뒤에 뭐 게시판 있고 막 이런, 그리고 나무로 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일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일본 초중고등학교랑 한국 초중고등학교는 너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예요. 그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일본식 교육을 받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대학교부터는 미국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쪼고 막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은 굉장히 자유가 있죠. 그래서 막 수업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고 막 대출하고 막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식 교육을 대학교 때부터 받는 거고, 고3 때까지는 일본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학교 때 그 자유 있잖아요. 한국에 느끼는 자유. 그거를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느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대학교 1학년은 보통 이제 프레시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프레시맨. 그리고 이 대학교 2학년을 미국에서는 세컨 그레이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서퍼모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을 주니어라고 하고 대학교 4학년을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이제 보통 미국에서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말로 언더그레듀에이트라고 합니다. 학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과정부터는 이제 그레듀에이트 스쿨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은 영어로 그레듀에이트 스쿨이에요.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석사 과정도 미국에서는 뭐 석사 1학년, 석사 2학년 그런 말 쓰지 않고 그냥 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을 마스터, 석사라고 하고, 그 이후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PhD, 박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가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8월에 입학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나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 학기가 다 8월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갔다, 혹은 한국 여성의 경우는 이제 뭘 하든 간에 미국보다 6개월 뒤집니다. 뭐든지 시작이, 석사 시작, 박사 시작이 다 6개월씩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8월에 입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가실 때, 유학 가실 때 이제 그래서 좀 6개월 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스모스 졸업하지 않고 그대로 졸업했다고 치면은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은 이제 보통 12월에 마지막 학기 하고 이제 연말에 다 수업 끝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2월에는 이제 졸업장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졸업을, 마지막 수업을 5월 달에 한다는 거죠. 5월 달에, 5월 초에 마지막 수업을 하고 5월에 졸업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 학기가 이제 8월에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2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고 미국은 8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석사 과정은 2월에 시작하지만 미국 석사 과정은 8월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월에 학부 마지막 학기 졸업했다면 이제 미국의 다음 학기 석사 첫 학기나 혹은 석박사 과정 첫 학기 시작하려면 이제 8월. 그러니까 8개월을 거의 놀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학년 차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한국이랑 비슷한데 미국이 6개월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